네, 2022년 11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하고 슬리퍼를 신은 MBC 기자하고 홍보수석실 비서관이 설전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도어 스태핑과 관련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2008년에 일어났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부시 미국 대통령을 향한 이라크의 한 기자가 신발을 던진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번 설전을 심각하게 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8일 금요일이죠. MBC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이기주 기자라고 이름이 나오네요. 대통령실에 출입하려면 차장급 정도 고참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자 생활 한 15년, 적어도 10년은 넘겨야 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 기자는 슬리퍼를 신고 그 도어 스태핑 하는데 나갔다고 돼 있죠. 기자실에 있다가 나갔으니까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고, 실제로 방송을 해보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다 위에는 정장을 입고 하지만 밑에는 대충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위에만 보이니까. 방송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슬리퍼를 신고 나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뭐 질의를 했다, 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질문을 다 안 받고 떠났겠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떠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직원하고, 비서실 직원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 18일 날 윤 대통령이 MBC에 대한 저녁의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다.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증거를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법부가 독립기관이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시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언론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과 다른 걸 하게 되면 아까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이 독립기관이니까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보지 않듯이 뭐 그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니까 이기주 기자가 MBC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이 뒤돌아 들어가시는 분께 왜 질문하느냐라고 하니까 도어 스태핑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끝났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했더니 반말하지 말아요. 아니 반말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다가 뭐가 악의적이냐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하고는 좀 하기 어려운 감정 섞인 고성을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비서관이 보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서 이 XX를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 빨리 어떻게 하나는 대통령이 한 말씀 아니냐?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하고 MBC 기자가 그러니까 비서관이 다 끝났잖아요. 예의도 없어 어쩌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 출신이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당일날 서면 브리핑으로 오늘 오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겠다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윤 대통령의 발음, 그때 박진 외무부 장관한테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리죠. 그 음성 전문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자막으로 만들어 반복했으니 그게 악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인데 미국이란 단어는 쓰지도 않았는데 괄호 안에 넣어서 자신이 없으니까 MBC도 그랬겠죠. 뭐 비속어 쓴 것처럼 했으니 그게 악이 아니냐고 여러 가지를 뭐 쭉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정 의원에 따르면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왜 빼고 500억인가 뭐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승호 MBC 사장은 뭐 우린 제대로 했다, 이건 무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MBC하고 정권하고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동아일보하고 박 정권이 많이 싸웠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때는 제가 기자 되기 전이니까, 그때 뭐 동아일보는 백지 광고, 이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 백지 광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도 동아일보가 박정희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압력을 넣어서 광고를 못하게, 광고주들을 압력하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백지 광고를 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광고가 나오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처음에는 이제 기사가 올랐는데 동아일보도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동아일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정권에서는 동아일보 이 오너를 압박하죠. 핵심인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을 임명할 때는 우리하고 상의하라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동아일보 당시 사장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죠. 계속 서리만 임명한, 편집국장 서리만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임명 안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동아일보하고 박정희 정권하고 다툰 사례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겪었던 거지만은 정주영 씨가 국민당을 만들었을 때 조선일보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등등 정치권하고 뭐 이게 권력하고 싸운 적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번 MBC 거는요. MBC하고 대통령이 다투는 거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기자로서 보기에는 MBC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조작한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MBC에는 지금 그 한쪽 평양으로 된 사람들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그 회사 수뇌부를 차지하면서 쫙 물갈이를 해놓고 그전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일세어로 돼갖고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언론이 어느 특정 입장만 지지하고 그쪽만 하게 되면 이거 팩트가 아닌 걸 갖고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동아일보처럼 팩트를 갖고 박정희 정권하고 싸운다면은 그건 국민 지지를 받지만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거든요. 이동재 기자 무죄 나오고 지난 정권에서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씨가, 한동훈 씨가 오히려 떠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MBC 문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2008년도 12월 14일에 있었던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 있었던 신발 투척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서 대비해야 된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대통령 경호처, 군의 3상 경호단 수방사에 경찰의 101 경호대 등이 하는데 101 경호대에서 권총 탄환 6발을 잊어먹었는데 아직 못 찾았죠. 용산에서. 그게 어디인지 아직 모릅니다. 사실 경호 문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이라크에서 이미 전쟁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그쪽을 안정화 작전을 하고 있을 텐데 그가 4번째로 바그다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라크에서 임시정부 만들었을 때인데 총리랑 회담을 하고 나온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죠.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이라크를 위해서 필요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미국이 여러 부대를 보내서 안정화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자석에서 누가 뻘떡 일어나더니 아랍말로 전쟁은 끝났다. 이건 이라크 사람이 보내는 이별의 키스다. 이 개야 그랬다는데 그건 번역하기 나름이고 우리 말투로 하면 개새끼야라죠.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또 던집니다. 신발이 두 짝이니까. 근데 부시 대통령이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둘 다 피합니다.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던 방송 기자들이 전부 다 누가 외치니까 확 글로 돌죠. 부시에 향해 있다가.
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이 확 덮치죠. 여기가 난장판이 되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딱 수그렸다 일어나서 신발을 딱 들고, 이 신발 사이즈는 신문이네. 요즘 뭐 신발 문수 잘 안 쓰는데 미국 가면 뭐 10, 뭐 몇 그렇게 하잖아요. 280mm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웃습니다. 다시 그 카메라가 돌아오죠. 그리고 기자가 잡혀나가는 거는 이제 그 다음 걸로 나오면서 부시 대통령이 여유를 부리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은 미국 이라크 안보협정, 이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신이라크 정부하고 한미 군사동맹 같은 거를 이제 그런 맺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네 번째로 예고 없이 방문한 건데, 이 방문은 그때 이제 이라크에서는 반미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간다는 걸 철저하게 보안으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출입 과정에서 13명만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고 갔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선발을 했겠죠. 비밀 지킨다는 서약을 받고, 다른 기자들한테는 대통령이 그날 어디 간다라고 하는 거짓 일정을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항의를 했다, 이런 경우는 아직 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 백악관에서는 12월 14일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 내셔널 빌딩 박물관에서 열리는 워싱턴의 크리스마스 자선 공연에 참석할 것이다 라는 보도자료를 뿌렸고, 13명을 제외한 다른 기자들은 그걸 받아들고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13명의 기자와 함께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라크로 갑니다. 그때 탔던 기자들은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통신도 못한 상태에서 바그다드까지 날아갔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라크 총리하고 안보협정 맺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라크 기자가, 미국 기자는 아니죠, 이라크 말로 뭐라고 죽게면서 던졌는데 그걸 피합니다. 난장판이 되는데 부시가 딱 일어나서 This shoes is 뭐 tan 하면서 이게 신문짜리인데 누구 겁니까 하니까 또 와 웃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데, 이 사건을 갖고 그 후에 각각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던졌던 이라크 기자는 9개월간 수감이 됐던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집트의 알 바그다디아 TV의 특파원이었답니다. 알자이디인데, 네. 이라크의 알 바그다디아 TV의 특파원으로서 바그다드에 와 있었답니다. 그 중동은 이란을 제외하고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다 아랍어를 쓰니까 서로 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이 보내는 작별 키스를 하면서 신발 던졌는데, 그가 이제 9개월 후에 풀려 나왔을 때는 아랍 세계에서 그가 영웅이 됐었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는 이라크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었고, 또 반미주의자인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그에게 명예상을 주겠다고 선언까지 했고, 또 아랍 반미주의자들 중에서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나왔었습니다. 석방된 후에 그는 유럽으로 갔는데, 이라크인들을 위한 전쟁, 인도주의 단체를 세웠다가 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됐는지 어떤지 이라크에서 이집트에 가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MBC하고 대통령실의 충돌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팩트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물론 저도 뭐 제가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 할 때 북한으로 받았던 통지문 4개에 다른 것 같고 제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대변인하고 전화로 막 격하게 다퉜다 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틀렸던 거, 제 이정원 TV에 쓴 자막을 청와대 화면으로 쓴 거는 내가 그건 틀렸다고 인정을 했고, 그럼 나머지 포기하고 밀어붙였고, 결국은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돼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건 돼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 이집트 기자처럼 테러성 행동을, 오바된 행동을 하게 되죠. 저는 경호실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think the unthinkable, 지금 도어 스태핑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기자가 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화면에 잡히면 전 세계 뉴스가 되면 대통령은 망신이 되죠. 부시 대통령은 그때 자기 자서전 The Decision Point, 결정의 순간들을 보게 되면
아까 자기가 이게 신발이 280mm인데 누구 거야 했다 그래.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하기를 자서전에서는 내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인데 미국의 프로야구 팀이죠. 날라온 순간에 딱 잡고 스트라이크 그랬어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못하고 내가 피했다. 스트라이크 잡을 때는 농구공만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맞지는 않았다 하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지만 대통령이 딱 맞았으면은 그 화면에 나오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망신이 됐겠어요. 윤 대통령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가 너무 경향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호실의 아이디어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가림막을 두고 뭐 기자들이 대통령 만날 때는 카메라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딱 사람 개장해서 찍잖아요. 축 하고 총알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인 무기. 그래서 그건 다 점 조사하는데 하다못해 볼펜 던질 수도 있고 뭐 던질 수 있는 거 많죠.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준비하는 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너무 MBC가 너무 나갔습니다. MBC 기자와의 대통령실 관계자 설전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를 향해 신발 던졌던 이라크 기자 테러 사건을 다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